윤석열 대통령과 전남적 무소속 단체장들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악재 속에서도 올 들어 전 품목에서 전남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급으로 혼탁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적 449호인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 대규모 제사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군곡리 일원이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적 무소속 시장 군수들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남은 지역 발전을 위한 미천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남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순천과 광양을 찾아 무소속 노관규, 정인화 시장 당선인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부터 정부 여당이 챙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략을 떠나서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 7명 가운데 시 단위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과 접촉을 끝냈고 다음 주에는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남의 무소속 시장 군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도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앞서 목포를 방문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에 윤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뜻이 전해진 겁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7월 중쯤에 대통령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좋다,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절실한 자치단체의 셈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관심은 결국 예산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1980년 5월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에 계엄군에게 미리 실탄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집단 발포 최소 2시간 전 계엄군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3,600여 점을 광주일보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관계자는 실탄 사진은 시민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에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우주 전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과정,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는 끝났고 당락이 결정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포 MBC는 역대급 혼탁 선거였던 제8회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는 기획뉴스 반성합시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미를 잃어버린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8번째 치러진 지방선거.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선거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회피하는 군부에 맞서 13일간의 단식 끝에 얻어낸 선거입니다.
30여 년간 지방자치제의 폐해와 부작용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생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으로 지방자치를 꼽았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봐줘야 되고 또 장기적인 안으로 안목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발전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인사 등 자치단체 권한에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는 대개 돈이 끼어 있습니다. 선거는 여전히 거대 정당의 공천이 좌우하는 수직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일꾼을 뽑을 뿐 선거 날만 지나면 권력은 주민들 손밖에 있게 됩니다. 차라리 관선이 낫다, 기초의회는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가 뭐 선거에 나오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나는 그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별 할 일도 없는 사람들 뽑느라고 선거 그 복잡하고.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DJ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요새 이제 이것저것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봐야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복지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을 호명하는 정치, 그리고 김대중을 소비만 할 뿐 김대중 정신은 계승하지 않는 정치. 선거인도 피선거인도 지방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사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겉모술수만 도드라지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정작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로지 이기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고 엉뚱한 일을 벌였던 대가를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린 만큼 시정과 군정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3일. 현직 무안군수가 재선을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8억 3천여만 원짜리 거액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계약에 앞서 두어 달 전부터 군청 공무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업비의 10%가량인 8천만 원의 뒷돈이 각각 5천과 3천, 두 차례에 걸쳐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오늘 통화했는데 그 일부만 출항한다. 지금 저기 캠프회가 알라붙구만. 그래서 제가 한 5천만 원 준비했거든요. 그래. 그럼 오늘 오전 5천만 원 줘. 경찰 수사는 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언급된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뒷돈을 건넨 업체 대표, 전달자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괜히 이제 좀 피곤하긴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무엇도 사고 있어서 조사도 받고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업무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뒷돈을 건넨 업체와의 계약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이 업체는 직접 생산 대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경찰은 무안군수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로 인해 지방상수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군정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으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민선 7기 강진군도 인허가 건이 불러온 나비 효과에 떨고 있습니다.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중형을 받은 이승옥 군수 전 비서실장의 입이 이 군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전 비서실장은 이 군수가 과거 주민 800여 명에게 사과 상자를 돌렸던 상황을 검찰에 다시 털어놨습니다. 한평군에서도 광급공사를 대가로 건설업자와 군수 배우자, 전 비서실장 등 사이에서
이 3천만 원의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불씨가 6개월이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현재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허가권 비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집니다. 2015년부터 5년간 감사원의 인허가 감사에서 적발된 395건 가운데 92%가 기초자치단체에 몰려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이 비리 의도시 돼 지방자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의 광주와 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공모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광주 8개, 전남 10개 지역위원장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2024년 7월에 총선 공천 관리를 맡게 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역의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당선인은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무안공항과 대구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의 화물 수송 기능을 무안과 대구 부산공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홍 당선인에게 제안했고 홍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고유가의 악재 속에서도 올해 전남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공산품부터 농수축산물에 이르는 전 품목에서 기록적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전남 지역 수출액은 208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으며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전국 수출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출 비중이 7위로 올라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단가가 크게 오른 석유 관련 수출이 선전했습니다. 세계적 K푸드 붐을 탄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수출도 기록적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효자 수출 품목인 김과 전복, 오리털 등의 수출이 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를 비교해봐서 5월 비교해봐서도 오히려 49%가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이었던 수출 시장도 다변화됐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44억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과 호주, 베트남, 일본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들은 세계 최초로 미국에 개설했던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유럽 등 7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전남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등이란 이중고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은 물론 농수축산물까지 전남의 수출 저력과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사적 449호인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 대규모 제사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군곡리 일원이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발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서해와 남해의 접점인 백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전남 해남군 군곡리 폐총. 낮은 황토구릉 정상부 1,800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석광묘, 주고영 기둥열, 철기시대 환호 등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중앙격인 거석 기념물은 제사터로 인근에는 대형 수열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사 의식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식 주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머리 화석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런 제2 행사를 가장 이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단계에서 확인됐다. 기존에 부안 중막동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2시설 주변에는 마을 유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이 확인됐고 남쪽 사면으로는 수백 개의 주거용 수열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석광묘에서는 항아리에 담긴 인골이 확인돼 국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중국 신나라 동전 화참 한 점과 청동 거울 편이 출토돼 궁곡리가 무역항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 교류가 쭉 이어지면서 제사를 모셨던 근거, 확실한 근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처음 나온 대규모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궁곡리 폐총을 통해 고대 한중일 교류사를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이 옛 목포 세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미식문화갤러리는 목포 음식 체험과 쿠킹 클래스 등 음식을 주제로 한 미식 문화 공간과 목포 계양 및 세관의 역사를 선보이는 역사 전시관, 스마트 관광 플랫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야외 공간은 곤관터를 노출 전시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문화예술 공연과 쉼터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34대 신임 전남경찰청장에 이충호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경찰은 자치경찰제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각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치안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가 다음 달 6일과 7일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오늘 전남도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의정 분야별 주요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월 25일을 해양 오염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합니다. 서해해경청과 일선해양경찰서는 앞으로 매달 25일 해양 오염 안전 점검의 날에 방제 장비와 방제 함정 탑재 장비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